2023년 6월 5일, 일본 후쿠오카 미즈마키초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다. 해당 여성의 신원은 52세의 츠구미라는 여성으로, 그녀는 앞서 6월 2일 직장에서 퇴근한 이후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 두절되어 있던 중으로,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고, 이후 6월 5일 밤 8시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사건이 밝혀지게 된다. 당시 집안은 전기시설이 모두 켜져 있었고, 누군가 집안을 뒤져본 듯 서랍장이 대부분 열려 있는 데다가 여성의 복장은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제압을 당한 듯 손발이 뒤로 묶여 있는 상태였다. 하지만 여성의 몸에서는 저항을 할 때 발생하는 흔적들이 발견되었고, 얼마 후 경찰의 조사 결과 그녀가 누군가에 의해 목이 졸렸다는 사실이 밝혀진다. 언뜻 보면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, 당시 그녀가 살고 있던 집은 지극히 평범한 주택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, 만약 금전을 목적으로 한 강도의 범행이라면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고급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, 범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츠구미의 집을 표적으로 삼았다. 이 때문에 경찰은 츠구미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, 더욱이 평소 츠구미는 은색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차를 항상 집 앞에 세워두었었지만, 그녀가 발견되기 약 8시간 전인 오후 12시 30분경 평소 그녀와 친분이 있던 이웃 주민들은 이 시점에 이미 그녀의 차량이 집 앞에 없는 것을 인지한다. 이후 사건 발생 2일이 지난 6월 7일에 츠구미의 차량은 그녀의 집에서 약 3km 떨어진 한 파친코의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지만, 그녀의 차량이 어느 시점부터 집 앞에서 사라진 것인지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, 현장에 남겨진 흔적이 거의 없어 범인의 신원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자칫 미해결로 남게 될 수 있는 해당 사건은 현재 활발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. 2015년 11월 9일 오전, 터키의 3대 도시인 이즈미르의 한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된다. 이날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기술자는 한 건물의 벽면에 페인트 칠을 의뢰받아 현장에 방문하게 되는데, 그곳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층 주차장 건물로 1층에는 가동을 멈춘 지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. 예정대로 일을 시작한 기술자는 먼저 1층 엘리베이터 부근의 계단 벽면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, 이때 그는 바로 옆쪽에 있는 문 근처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느꼈고, 마침 그는 문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에도 페인트 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. 당시 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바로 옆에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계단이 있었지만, 해당 문은 수년째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봉인되어 있는 상태였는데, 잠시 후 압도적인 악취를 뚫고 안으로 진입한 기술자는 그곳에 있던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미라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. 웅크린 자세로 발견된 그는 세상을 떠난 지 최소 수년은 지난 듯한 모습이었고, 주변에는 그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몇 가지 물건들이 남아 있었는데, 이에 즉시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했지만 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. 추가적으로 그는 발견 당시 네이와 셔츠, 그리고 스웨터 등 다소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고, 오른쪽 손가락에 글씨가 새겨진 금반지를 착용한 채로 왼쪽 팔이 사라져 있었다. 이후 그의 곁에서 2001년부터 사용이 중단된 신말리라 지폐 뭉치가 발견된 점과, 외출 시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터키에서 그가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그는 1991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일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, 그 이유는 터키는 2000년 이후부터 외출 시 신분증 소지가 필수가 되었기 때문으로, 이러한 이유로 해당 남성은 세상을 떠난 지 10년 가까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. 또한 해당 엘리베이터는 2005년부터 폐쇄되어 방치된 것으로 입구의 문이 자물쇠로 완전히 잠겨 있었기 때문에, 대체 해당 남성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이곳에 들어간 것인지, 왜 사용할 수 없는 지폐를 들고 있었던 것인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고, 사건은 여전히 자세한 과정을 밝히지 못한 채 미해결로 남아있다. 2010년 7월, 친구들과 파티에 갔던 한 여성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.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의 이원아는
대학 입학 전 마지막 추억을 쌓을 생각으로 여행을 계획하였고 얼마 후 스페인으로 떠날 예정이었다. 여행을 떠나기 얼마 전인 7월 16일 금요일 밤 그녀는 폴란드 북부의 소포트에 위치한 드림클럽이라는 클럽에서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파티에 참석하게 된다. 이날은 이원아가 처음으로 클럽에 가던 날로 이에 굉장히 설레하던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를 자랑할 정도였는데 사실 이 시점에 어머니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. 당시 해당 클럽은 한 범죄 집단이 자주 출몰하던 곳으로 그들은 이곳에서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날 밤 이원아는 친구 아드리아와 3명의 남자를 포함해 총 4명의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게 된다. 7월 17일 새벽 1시경 이제 막 클럽에 들어와 놀기 시작한 그들은 이미 약간 취한 상태였지만 이 시점에 이원아는 무언가 기분이 나쁜 듯 분위기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다. 그러던 새벽 2시 50분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들과 다툰 이원아는 갑자기 혼자 클럽을 뛰쳐나갔고 이후 새벽 3시 45분경 맨발로 길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. 당시 그녀는 혼자였고 한 손에는 자신의 신발을 들고 있었는데 촬영된 이동 경로로 보아 이원아는 해변가로 향하는 듯 보였고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그녀가 현금이 없던 것이 밝혀지면서 집까지 걸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. 그렇게 이원아는 해변가를 통해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그녀의 집까지는 약 6km 떨어진 거리로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이때 그녀는 몇몇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며 앞서 클럽에 함께 갔던 아드리아와 전화 통화를 한다. 잠시 후 새벽 4시가 조금 지났을 즈음 이원아는 아드리아와의 통화에서 그녀의 집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였고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전화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녀와의 마지막 통화였다. 같은 시각 아드리아는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지만 너무 피곤해 이원아를 기다릴 수 없어 열쇠를 밖에 두고 먼저 잠에 들었는데 잠시 후 새벽 4시 12분경 해변가로 향하는 한 거리에서 이원아가 여전히 맨발로 걷고 있는 모습이 또 한 번 카메라에 포착된다. 그런데 이때 그녀의 뒤에는 무언가 수상해 보이는 한 남성이 있었다. 한쪽 어깨에 수건을 두르고 있던 남성은 마치 이원아를 쫓고 있는 듯 주변을 살피며 걷고 있었고 그녀와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이원아의 마지막 모습으로 더 이상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. 이후 잠에서 깬 아드리아는 집 밖에 둔 열쇠가 그대로 있어 이원아가 집에 갔다고 생각하였고 마찬가지로 이원아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는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때문에 가족들이 그녀의 실종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연된다. 결국 17일 오후 5시경이 되어서야 상황 파악을 하게 된 어머니와 친구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 그녀를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사건 초기 경찰들은 단순히 이원아가 술을 마시고 어딘가에서 잠에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. 사실 사건 당일 밤 이원아와 함께 클럽에 방문한 3명의 남자들은 평소 그녀와 잦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때문에 사건 직후 그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모두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앞서 마지막 CCTV에 촬영된 남성이 지목되었지만 흐릿하게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그의 신원을 알아낼 수 없었고 이후 그 어디에서도 이원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3가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.